열심히 살아오신 우리네님들. 오늘도 열심히 재미나게 살고 계시는 우리님들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뭔가 몸이 아프시거나 아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네님들 모두들 힘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보통은 은퇴를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곳, 노후에 살아갈 집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 공원이나 몸 아플 때 필요한 병원 등이 있는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지요. 풍광이 아름답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있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을 상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심 좋은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우리네님들은 은퇴 후에 이사를 한 번은 간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6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생활을 위한 집을 구하세요. 노후에 정신적인 안정감이 들고 편하다라고 느끼는 집의 공간은 18평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원하는 공간이 보통 그 정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먼저 나이가 더 들어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되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야 할 시기가 오면 많은 목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연금, 보험, 현금 등등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이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55%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산 구성 분포는 83%가 부동산 실물 자산입니다. 그러면 보험, 연금 등 금융 자산은 17%입니다. 보통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많아봐야 몇천만 원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금융 재산이 부족하면 먼저 집을 처분하게 됩니다. 갑자기 집을 처분해서 현금성 자산을 만들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미리 그러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집이 너무 커서 청소를 하거나 관리하는데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난방비 등 비용이 과다할 경우, 또는 2층 집이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 언덕이 있거나 출입문에 계단이 있어 힘에 부칠 때는 노후용 주택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큰 집을 미리 처분해서 나에게 알맞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머지 돈은 금융 자산으로 비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쓰시면 되겠지요. 노후용 집은 익숙함도 좋지만 그보다는 편리성이 중요한데요. 버스, 지하철역이나 슈퍼마켓, 이발소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져서 병원 가까이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 바로 대처할 수 있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네님들은 노후의 전원 생활을 많이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도시 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대도시는 매연 등 환경적으로는 건강에 좋지 못하나 의료 인프라는 잘 되어 있고요. 시골은 환경적으로는 좋으나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면단위 이하는 피하시고 읍단위 정도의 중소도시에서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것은 어떠랄런지요. 병에 걸리지 않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후에는 건강을 고려하여 병원 근처에서 살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후에 살 집 근처에 노인복지관, 체육관이나 수영장, 식당 등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복지관 안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강좌들이 있고 돌봄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좋은 영양사도 있어 팝도 비싸지 않고 영양은 풍부합니다. 자원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되어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에 시간을 더 써야 하며 산책이나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살 집 근처에 체육관이나 수영장들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 밖에도 어르신들은 삼시세끼를 챙기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 끼 정도는 집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나 복지관 식당도 좋고요. 여하튼 식당도 주변에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집 근처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면 우리네님들 아주 많아요. 맨발 산책 열풍이 불어 가을까지는 많은 분들이 맨발 산책하시는 분들 참 많았었습니다. 할 일 없고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산책을 하다 보면 마음과 몸이 풀어지고 맑아져서 다시 활력을 찾곤 합니다. 풍광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자연스러운 공간이 집 주변에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노후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인기가 당근 많습니다. 집 주변의 산책은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접할 수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사계절 모두 휴식이 가능한 우리네님들의 휴식처가 됩니다. 여름엔 에어컨 돌아가고 겨울엔 난방 잘 되어 따뜻하고 게다가 조용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책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도서 열람실 구석에는 소파도 있어 책 보다가 잠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도서관에 가면 할아버지들은 있는데 할머니들은 거의 없어요. 할머니들은 문화센터에 가면 많아요. 남자들은 원래 혼자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도서관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으시고, 우리 할머니들은 서로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좋아하니까 문화센터나 복지회관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거의 조그마한 지역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서관 안에서도 영화를 감상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가를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우리네님들 교양 있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지 마라. 얼마 전에 어느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노부부 두 분이서 살다가 부인이 돌아가셨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을 정리해서 아들 집으로 들어갔더랍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 사는데 저녁 9시만 넘으면 들어가 주무시라고 한답니다. TV 좀 더 보고 활동하고 싶은데 아들은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답니다. 손주 녀석이 오면 함께 이야기하고 재롱도 받아주고 싶은데 며느리가 그런답니다. 얘야 할아버지 힘들게 하지 말고 내 방 들어가 공부해라고 합니다. 아들 집에 있으니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주 감옥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 며느리가 잘해도 이렇게 불편하답니다. 결국에는 홀로 나와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많은 우리네님들이 배우자와의 사별을 하게 되면 살던 집에서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집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위나 며느리와의 갈등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해줘도 불편한 생활을 어찌할 수 없어 나중에는 홀로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한 집에서 살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 나의 노후 생활을 위하여 집을 결정할 때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재미나게 충실히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히 정하시고 남들이 하는 결정보다는 내 생각으로 선택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